안녕하세요. 예, 오늘 3단계 문제풀이반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회, 2회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죠. 1회 1번 문제 보세요. 의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선택지 1번을 보면 소리의 강약 그리고 고조 등 이와 같이 분절되지 않는 건 어떤 의문이라 부른다? 비분절 의문. 따라서 의문이라고 할 수 없다. 요게 틀렸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할 수 있다. 자, 선택지 2번 봅니다.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이게 의문의 정의죠. 의문은 의미를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이고 최소 대립상을 통해 한 언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 대립상 밑줄 치고 자, 여기 감과 그리고 밤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있으면 이 기억과 비읍이 서로 달라졌고 이 두 개가 달라지면서 뜻이 다른 말이 됐죠. 이럴 때 나머지가 모두 공통되고 한 가지 의문이 서로 달라져 있으면 그걸 최소 대립상이라고 해요. 즉 여기서는 감과 밤은 기억과 비읍이 최소 대립상이 되는 거지. 또 맛과 멋 이러면 맛과 그리고 멋이라는 말을 비교하면 여기서 최소 대립상은 뭐가 돼? 아모음과 어모음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즉 이와 같이 최소 대립상을 통해서 한 단어의 의문 목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다음 3번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변이음 밑줄 치고 우리가 국어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이걸 발음을 해보면 국어라고 발음이 되지만 사실은 이 첫소리의 기억 이는 무성음 K로 음성기호로는 무성음으로 그러나 모음과 모음 사이의 기억은 유성음 G로 표기가 돼요. 음성기호로 하면 또 리을의 경우 이렇게 달 했을 때 리을은 음성기호로는 설치금 L 발음이지만 이 라면 했을 때 리을은 이는 설전음 R 발음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실제 음성은 다르게 실험되는데 그 의문의 표기는 동일하게 쓴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무성음과 유성음 즉 실제 음성은 다르지만 표기는 똑같이 기억으로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두 개의 소리가 다르게 나는데 그 음운 기호는 동일한 걸 우리가 변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문법 용어에서 변이음이다 하면은 즉 우리말의 기억과 그리고 리을이 이에 해당이 되고 이 기억은 첫 소리와 끝 소리에서 즉 무성음, 유성음이 달라지고 리을은 첫 소리와 끝 소리에서 즉 설치금, 설전음 소리가 다른데 음운 기호는 똑같이 기억으로 똑같이 리을로 표기해요. 이와 같은 관계를 변이음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형태소에서는 이 형태라는 말이 있지. 예를 들어 주격조사 이와 가는 기능은 동일한데 형태가 달라. 그러면 이 형태라고 하고 또 목적격조사 을과 를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을과 를 달라. 이러면 이 형태라고 한다면 의문론에서는 변이음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변이음 하게 되면 소리는 다른데 같은 기호로 소리는 다른데 발음은 다른데 같은 기호로 표기하는 걸 변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기억과 리을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좀 전에 선택지 2번에서 최소 대립상이라는 용어를 배웠고 자, 따라서 의문은 몇 개의 변이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로 들리는 소리가 다른 경우에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하죠. 그래서 실제로 들리는 건 설치음으로 들리고 설전음으로 들려도 똑같이 리을 하나의 음운으로 인정한다. 다음, 음운은 실제적인 소리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음성이고 그 음성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를 우리가 음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운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기호고 실제로 들리는 소리는 뭐라고 한다? 음성. 실제로 들리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음성이고 그 음성 중에서 우리 귀에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야 알 수 있는 건 음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도 영화를 보면 배우들의 음성은 들리지만 인도어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한 음운은 들리지 않죠. 이해돼요? 선생님 영어는 우리가 음운을 공부하는데 왜 미국 영화를 보면 음성은 들리는데 음운은 안 들립니까? 그만큼 학습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즉 그냥 자연히 귀만 열면 들리는 건 음성이고 그 음성 중에서도 학습을 통해서 즉 아주 꽤 많은 학습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걸 음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외국어가 귀에 들린다 또는 귀가 뚫린다 말문이 트인다 이런 얘기는 곧 달리 말하면 이제 음운을 알아듣고 음운을 발음하게 될 때를 의미하는 거죠. 영어는 영원히 오지 않죠. 따라서 그냥 대충 알아듣고 하는 거야. 자, 따라서 1번에 즉 선택지들 설명까지 모두 했습니다. 이해됐죠? 다음 2번. 다음 문장도 어법에 맞는 것하고 이렇게 어법 문제가 나오면 서술어를 중심으로 해서 즉 주어가 즉 갖추어졌는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올바르지 못한 문장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만 올바른 문장은 확신이 안 든단 말이야. 사람도 잘못된 행동은 눈에 띄지만 무엇을 잘했다라고 하는 건 쉽게 판단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문장에서 어법에 맞는 것 했을 때에는 결코 답을 찾는 게 빨라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빠르게 1, 2, 3, 4를 모두 훑어서 잘못된 부분이 보이는 걸 제외하고 답을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처럼 답이 1번일 때에는 사실은 1번이 답이다라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고. 결과적으로 1번이 답이라는 건 설명할 수 있지만 시험장에서 딱 갔을 때 1번? 이건 올바른데 이건 어렵다고. 그러니까 2번, 3번, 4번에 흠을 찾아야 되는 거지. 자, 1번을 보면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끊고 자, 전절이 서술어가 내다본다는 거야. 주어는 뭐야? 금융당국이. 금융당국이 내다보면서 여기 보면서 하고 면서라는 연결어미를 썼으니까 뒤에 오는 서술의 주어도 뭐가 돼야 돼? 금융당국이 돼야 돼. 따라서 뒤에 후절의 주어가 동일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럼 결국 금융당국이 예측했다 되죠. 무엇으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정답은 1번. 즉 이와 같이 이어진 문장에서 전절과 후절의 주어가 동일할 때 재빨리 서술어가 호응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주어가 동일하지 않다면 뒤에 문장의 주어가 즉 나왔는지를 또 확인해야죠. 어떻게 하면서를 보고 주어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까? 이 면서라는 어미는 반드시 동시동작이거든. 따라서